네.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격주마다 이런 팟캐스트 비슷한 걸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지만 뭐 아침이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피곤하시긴 할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딱 규모를 예상을 했어요. 딱 정확하게 4분 딱 오셨는데 이 정도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사실 어 굉장히 많아지면 잡담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곤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 규모가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얘기 드릴 거는 이제 단넷에 새로 나온 키워드나 이제 기능들, C# 기능들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 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필드라는 이 키워드가 새로 나왔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아래 이런 주석들을 보시면은 이 그 언더바 라스트 네임하고 그리고 이 라스트 네임을 따로 써야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멤버 변수로 하나 만들어서 프라임 멤버 변수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직접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MVVM으로 WPF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set 프로퍼티 한 다음에 밑에다가 다른 프로퍼티랑 연관되는 경우에 이렇게 직접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필드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필드 키워드에다가 대입만 해 주면 되고, 이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가 되겠죠, 멤버 밴스에 들어가는 것들이. 네, 요런 키워드가 나와서 제가 지금은 WPF를 하고 있지 않지만 WPF를 하는 경우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잠시만요. 사 잘못됐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일 베이스드 앱이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번역을 지금 혹시 화면이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바뀌나요? 잠시만요. 예. 네. 예. 나오나요? 네. 파일 베이스드 앱이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가 쉽게 말하자면 그 CS 파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기능인데, 이전의 기준에서는 저희가 이제 CS 프로젝트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서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빌드하는 순간부터 이제 새로 빌드가 되는데, 사실 이 CS 프로젝트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그 XML 기반으로 바뀌면서 좀 더 읽기도 편하고 프로퍼티도 넣기 편해졌지만, 어쨌든 저희가 코딩을 잠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이핑을 한다든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어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될 때, 어떤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할 때 여러 번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프로그램 그 전체 크기의 프로그램에 그 코드를 넣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냥 프로토타이핑을 하고서 그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서 그 알고리즘을 그냥 확인을 다 끝낸 뒤에 그 원래 프로그램에다 대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단넷 런 이렇게 아스키 아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빌드가 됩니다. 빌드가 돼서 시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약간의 그런 것들은 익히셔야 되는 게, 이제 샵 하고서 뭐 프로퍼티 샵 하고서 패키지 추가하는 것들, 몇 가지의 문법들은 쪼끔 익히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게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퍼블리시 AOT라고 해서, AOT 네이티브 빌드라고 해서 이제 그 네이티브 빌드 형태로 나가는 게 있어요. 빌드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리플렉션이나 그런 것들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 리플렉션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그 프로퍼티 하고서 publish AOT 펄스를 이렇게 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한 키워드는 링춘인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예전 버전에서는 이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는 건 레프트 조인을 사용할 때 쭉 보시면은 디폴트 오브 엠프티라고 해서 그룹하고서 디폴트 오브 엠프티에서 if 엠프티네요. 왼쪽 우선 조인 이게 저거거든요. 레프트 조인인데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그룹에 대해서 한쪽에 대해서 엠프티 값일 때 처리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사실은 좀 그냥 레프트 조인 하는 저희 SQL 쓰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잘 안 외워집니다. 저도 이거 할 때마다 보고서 쳤어야 되는데 새로 나온 이제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이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고 그 뒤에 그냥 이렇게 원본 데이터에 이제 레프트 조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인할 이제 다른 데이터 그리고 키 값들 이렇게만 해 주면은 이제 레프트 조인이 되고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없는 경우는 이거는 럴 세이프티 문이고 이 없는 경우에 인제 언노운으로 처리가 이렇게 되면은 어 이 이전에 비해서 비교하면 훨씬 간단해진 구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직 저희 프로젝트는 닷넷 8을 쓰고 있는데 닷넷 8을 쓰고 있는데 어 저는 지금 제일 그래도 프로젝트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굉장히 많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26을 사서 이제 예 닷넷 10 환경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주말 아침에 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주말 아침에 있던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주말 아침 원본글을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혹시 저희 운영진 분들은 당연히 닷넷 탭을 하시지만 여기 김중건 님 혹시 닷넷 탭이라는 사이트를 알고 계실까요? 잠깐 다른 데 가셨구나. 채팅을 하실 수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아니요. 지금 마이크 닫혀 있습니다. 안 나오네요, 마이크가. 채팅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많이 와 주세요. 저희가 여기에서 아마 여긴 주제들 많이 가져올 거예요. 주말 아침에 대한 주제들을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송영재 님이 계속 올려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할 예정인데 우선 원본글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에 주말 아침에 대한 내용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것들은 어 뭐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글 쪼끔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제가 ORM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서 봤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대퍼랑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어 그 닷넷에서 사용하는 ORM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퍼라는 ORM이랑 그리고 저기 EF 코어라고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라고 하는 ORM이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는 코드에 대한 내용이고 그보다 저 앞에 있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쪼금 공감이 좀 되는 부분도 있었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퍼포먼스나 이제 디벨로퍼 프로덕티빌리티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뭐지? 잘 나오나요? 네. 네.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이 프로버 저기 하 그 그 박성하게는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로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애들로 이래 이 순서고, 이쪽은 박성하기엔 좀 불편하지만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이제 풀 트래킹을 했을 때 굉장히 로우 퍼포먼스가 나오지만 거기에 대신 이제 작업하기 굉장히 편하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막상 해 보면은 풀 트래킹을 할 때 그렇게 편할 수는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버그들이 이제 그런 실수들에 대한 게 굉장히 처리하기에 좀 까다로운 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에서도 당연히 로우 SQL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데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로우 SQL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이 데퍼는 사실은 매칭을 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데이터베이스 결과에 대해서 매칭을 해 주는 역할이 크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내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MPG SQL 그냥 깡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죠. DB 깡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훨씬 더 빠른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추상화 단계에서 나온 게 있는데, 음 굉장히 이것들은 이제 이 코드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한 걸 내리고, 추상화 단계에 대해 나온 내용이 어딨지? 그 제가 그림을 못 찾고 있는데 어제 봤던 그림이었는데, 추상화 단계가 있어요. 약간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추상화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상화가 잘 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갖다 쓰기만 하면 돼서 어느 정도 편한 건 있는데, 사실은 그 추상화 단계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오류 가능성도 많고, 또 데이터베이스 다 보니까 굉장히 어 막상 이게 그 추상화 단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단넷 내부에서도 굉장히 어 얘기가 많은 "리포지토리 패턴이 필요하냐?" 이런 내용이지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이제 그 어 그것도 송영재 님이 준비해 주신 이제 주말 아침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이건 에이싱크 어웨이트의 숨겨진 버그들이라고 나와 있던 글이지만 사실은 에이싱크 어웨이트에 대한 버그는 아니고, 그러니까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잘못 쓰는 패턴들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굉장히 예전에 배웠던 게 기억나면서 이제 한 번씩 잊지 말아야지 하던 내용인데, 이렇게 에이싱크를 리절트를 사용하고서 그 안에서 다시 어웨이트를 걸었을 때는 어 도착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이제 예전에 배워 좀 기억을 해 둬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찾아보시면은 싱크로나이즈 컨텍스트가 어떻게 동작하시는지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 이제 이 configure 이거는 영어로 좀 볼게요. 이 configure await을 펄스로 했을 때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펄스로 해 놨으면은 원래 싱크로나이즈드 컨텍스트가 아마 있는 경우에도 저게 복귀하지 않습니다. 복귀하지 않고 그냥 그 스레드에서 끝나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잊지 말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태스크 런 하고 그냥 그 안에서 이거는 파이어 앤드 포겟 하고서 잊지 말라. 이 안에서 그냥 실행하고 끝내지 말고 저기를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이런 코드를 만들지 마라. 근데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요런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돌리고서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잊어버려도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리턴하고서 처리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사용하면 좋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러 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sync void를 쓰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async void 같은 경우는 always를 그 안에 있는 오류가 밖으로 익셉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void 안에서 그게 끝나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가 있는데, 이벤트 핸들러거나 그리고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async void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끝나 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리턴이 없다면요. 그리고 믹싱, synchronized and asynchronized 코드,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기 코드랑 그 always 섞어 쓰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async await를 잘 활용하려면은 요런 CPU 바운드 같은 작업들은 이 async를 이용해서 다른 스레드에서 진행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네 많이 해 보셨으면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이제 await을 누락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역시 잘 써야겠죠. 이런 거 async 누락해서 await을 누락해서 그냥 끝내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발자가 잘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이런 매핑 툴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요거는 저도 잘 보고 오진 않았지만, 기존에 예전에 이제 사용했던 이제 오토매퍼랑 맵펄리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GPU 같은 것들 매핑하기가 굉장히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 요즘에는 사실은 LLM을 쓰면은 이런 라이브러리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것들이 쓰면은 좀 더 편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토매퍼 같은 경우는 리플렉션을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 리플렉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 주게 되면 다 매핑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맵펄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맵펄리는 본 적이 없는데 살펴보자면은 거의 약간 얘는 이거를 정말로 수동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소스 생성, 이건 제네레이트 방식으로 진행은 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네레이트 방식이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제 보면은 오토 매핑, 생각보다 오토 매퍼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당연히 이제 맵펄리가 훨씬 더 빠르네요. 여기 소스 제네레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토매퍼는 내부적으로 리플렉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느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여기서 이제 녹음은 마치겠습니다.